바로 이어서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이혁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만나본 은행 관계자, 전세 물건이 왜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해 해당 건물의 갭 투기가 의심됐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대출이었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 목적물의 감정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아예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 이런 경우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나 전세가가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부터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40%로 낮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 사기 위험이 있다는 걸 은행이 알면서도 그럼 왜 대출을 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심사 기준에 충족한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전세 사기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요. 네. 전세 사기를 피해자가 당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주도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특정 은행 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도 안 뽑고 그 창고에 딱 어디로 딱 가서 누구누구 계장님 저희 왔어요 하면서 그분한테 아예 경찰은 이들의 공모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쨌든 세입자가 원래 이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다가 은행에 돈을 주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을 줘야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못 받으면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그 떼인 돈을 또 막아야 되는 겁니까? 깡통 전세에 계약을 했는데 빌라왕 사례처럼 악성 임대인으로 소유주가 변경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은행은 허그에 알리는데 여기까지가 대출을 승인한 은행의 역할입니다. 적법하게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이후에 보증사고가 나도 허그가 변제를 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돈이 세금입니다. 조금만 대출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깡통 전세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요청한 사람이 소개해준 매물인데도 은행이 승인해줬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 세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다 만약에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대출해간 사람은 그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주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상권을 청구해도 집주인이 만약에 난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세금으로 메꾸고 끝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단지 그냥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